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출시와 실적 발표입니다. 지난번 테슬라가 예고한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오토파일럿의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0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새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KEC 등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번 배터리데이 때 보신 것처럼 아마도 이 오토파일럿 출시 이슈도 발표 이후 재료 소멸로 테마주들의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 이름처럼 완전 자율주행이 아닐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고, 또 전체 테슬라 소유자들,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지금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이 이슈를 전후로 해서 관련 종목들은 한 차례 쉬어갈 가능성, 테마주들은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진짜 이슈는 바로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21일부터, 이건 이제 또 그 다음날이 되겠죠.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21일부터 테슬라,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상처럼 또는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테슬라가 발표한다면 지난번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처럼 테슬라 테마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난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고 또 S&P 500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을 해주면서 관련 테마주들, 테슬라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테마주를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인 적이 있었죠.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순이익 증가와 함께 매출 전반적으로 급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거나 아니면 또 이 기대감마저 넘어선다면은 테슬라 자체도 또 급등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테마주들도 그 흐름을 같이 따라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활동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 증가하고 있는데 테슬라만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다른 해외 업체들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테슬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국내 현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수입차 판매량이 늘었지만 테슬라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이런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선전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번에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S&P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진짜 시간의 문제지 계속해서 이 S&P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테슬라를 편입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이슈가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 지수 편입에 따른 수급이 대량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테마주들은 우선은 오토파일럿 출시 전후까지는 조금 이제 주가의 방향성 불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S&P 편입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이 상승 흐름 단기적으로 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같이 기대를 좀 해보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테마주들 같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지금 움직이는 게 전기, 수소, 신재생 에너지, 그린유들 같이 이제 순환하면서 또 움직이고 있죠. 미국 대선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승기는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고요. 바이든의 정책 공약, 신재생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바이든과 민주당에서 전기차, 태양광 등 친환경에 4년간 2,40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보시면 어쨌든 전기차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테슬라가 가장 대장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일지는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 먼저 이제 변동성 확대하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좀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변곡점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순차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KEC 당연히 이제 먼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KEC는 지난번 1750원 전고점 돌파 전까지가 매주 구간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그 이후에 급등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KEC가 아쉬운 분들 같은 경우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한국전자홀딩스 되겠습니다.
KEC의 지분을 36%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죠. 앞으로 테슬라가 계속해서 상승한다. 테슬라 쪽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S&P 관련된 이슈도 주목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KEC의 급등도 이어질 거고요. KEC가 급등을 이어간다면은 한국전자홀딩스도 신고가 돌파하고 KEC처럼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100원 이하 추격할 수 있는 범위로 보시면 되고요. 숨전을 짧게 잡으면 이번에 반등한 저점 800원 이하, 넉넉하게 잡으면 6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신고가 돌파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순차적으로 또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기차 이슈와 함께 또 움직이는, 국내에서는 현대차 밀어준다고 지금 뭐 수소 플랫폼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현대차가 과연 뭐 그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또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하면서 가스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번 27,500원 이하 1차 바닥권 지나서 32,500원 정고점 돌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추세 전환되는 변곡점이 되죠. 32,500원까지는 추격할 수 있는 바닥권 매직 구간으로, 다만 이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은 길어졌죠. 22,500원 저저점까지 잡은 상태에서 4만원 이상 신고가 돌파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가스주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공사도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량 거래량이 실렸고요. 45,000원 이하가 마찬가지 바닥권 매직구가 되겠습니다. 손절을 32,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산퓨얼셀까지 이제 수소차 관련 수소 테마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여전히 6만원 정고점 돌파 전까지 추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죠. 손절은 35,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신고가 돌파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 이슈도 좀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 소식 지난번에 전해졌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두산그룹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또 이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조금씩 잡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큰 흐름 자체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프라코어 그리고 뭐 중공업 마켓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또 이제 탈원전 해체, 원전 해체, 탈원전 이슈까지 같이 또 겹쳐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이거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오늘도 이제 뭐 탈원전 이 원전 해체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요. 내일 그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 북불복이죠. 그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테마주들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오후 2시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정부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 아니 정당했다, 잘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원전 해체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겠죠.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다만 정부가 이번에 조기 폐쇄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정책이 완전 뒤집어지기 때문에 원전 해체 테마주들이 조정받을 가능성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전주들이 또 강세를 보일 건데, 어쨌든 이제 원전이나 원전 해체나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뭐 순환하면서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느냐, 어느 자리에서 대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내일 이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선 두산 그룹주들 좀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인프라코어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뭔가 확실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만원대 신고가 돌파 전까지는 추격 가능한 범위로 손절은 전저점 6,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신고가 돌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계단식 상승 이어지는 상황. 16,000원 이하는 추격 가능한 범위. 손절은 전저점이 11,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밥캣까지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31,500원 이하가 매직 구간. 손절은 전저점이 21,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 4만원대 신고가를 향하는 흐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들고, 증시 전체적으로는 또 뭐 다른 이슈도 있는데요. 우선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 지켜보시면서, 또 이제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감사 결과까지,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두산그룹의 이 매각 이슈까지 지켜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출시와 실적 발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